방에 부피가 있는데 이 방이 294세제곱미터 정도 된대요. 그 방에서 문을 닫으면 91%의 탄소를 가진 숯을 최소 몇 킬로그램 이상 태울 때 해로운 상태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단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공기 중에 만약에 탄산가스의 부피가 이만큼 있을 경우에는 인체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사실 바깥으로 나가는, 그러니까 부피로 CO2가 얼마? 5.8%인데 이것은 용적이 294세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 이 방 부피에 CO2가 얼만큼 발생되는지를 알면 5.8%로 나간다는 얘기니까 이 CO2 값을 찾으라는 얘기와 같아요. 그러니까 CO2로 나갈 때 것을 찾으라는 것과 같지.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나갈 때, 그러니까 이 방 안에서 이만큼 떼었을 때 5.8%의 함량을 가졌으면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니까 그때에 얘는 결국은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CO2로 나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 탄소 성분이 함량되어 있는 숯을 얼만큼 태우면 위험한 상태로 되는 CO2가 나옵니까?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반응식은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CO2의 양을 알 수 있어요. 부피로서. 왜냐하면 요거 두 개 나눈 값이 그리고 곱하기 101개 5.8%란 얘기니까 CO2를 알 수 있죠. 5.8 곱하기 294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CO2의 부피가 나온다고. 그 CO2의 부피는 얼마였냐면 17.05 네. 세제곱미터. 그러니까 숯이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그 숯이 함유되어 있는 탄소를 연소시켜 가지고 CO2가 이 방 안에 이만큼 정도로 있으면 5.8%가 되니까 그 정도면 인체에 해롭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나는 이제 숯의 킬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반응식을 하나 작성하는데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CO2로 나가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지금 나는 찾고자 하는 건 지금 부피인 거고 숯이 킬로그램 단위로 돼 있으니까 반응식을 세울 때 나 얘 12kg 반응할 때 원래는 얘 22.4세제곱미터의 부피로 기화돼서 나간다 이렇게는 되는데 얼마의 숯을 태우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부피가 17.05세제곱미터로 나갔다 이거야. 그럼 이제 반대로 찾는 거란 얘기입니다. 그래서 17.05세제곱미터 이거는 누구 거? CO2 거. 그 다음에 원래 얘하고 탄소랑 CO2랑 반응하고 있던 비율이 있었죠.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 있는 걸 통해서 탄소 얼만큼 들어가서 나오는 CO2 얼마입니까 해서 이렇게 한번 곱하고 그 비율로서 12를 나누게 될 텐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. 이렇게 곱한 다음에 22.4로 나누는 거야. 그러면 일단 말을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. 12kg에 얘가 탄소인데요. 22.4세제곱미터의 CO2로 나오는 거에 대한 반응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. 이 얘기야. 그러면 여기 CO2하고요. 여기 CO2란 의미가 잘라지고 여기 부피가 끊어졌죠. 자, 그 다음에 탄소인데 이 탄소 안에 있는 숯의 함량이 얼마였냐면 탄소가 얼마였냐면 전체 숯을 태웠을 때 100 중에 91%의 탄소래요. 그러니까 탄소는 91만큼 있는 거예요. 전체 얼마? 숯 100을 태웠을 때 탄소 함량이 이만큼인 거고 그 다음에 그 탄소 함량이 이만큼을 태웠을 때 나오는 CO2는 이만큼인 거고 그러면 얘가 탄소니까 탄소라는 의미하고 여기 탄소의 의미가 끊어지면서 킬로그램 그 다음 얘가 숯이었던 거지. 전체 숯 안에 이만큼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17.5 곱하기 요거 반응비에다가 나머지 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.04kg이 나옵니다. 이거는 아마 필기 때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필답형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.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생각이 필요했던 거죠.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이 있냐 보면 저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. 이번 회차에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그 회차 한 번 정도는.
네, 그 다음에 9번. 마찬가지로 15년 기사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때는 이거 출제하신 분이 전부 다 약간 개론에 있는 부분들을 좀 여기다 넣어놨었네요. 뭐라고 돼 있냐면 오존 농도를 찾네요. 결국은 오존 농도를 찾는데 복사기 사용 전에 오존 농도가 이만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3시간 30분 후에 복사실의 오존 농도를 찾게끔 돼 있습니다. 많이 풀어보셨던 문제일 텐데 결국은 단위가 ppb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ppb라는 건 원래 ppm이라는 단위가 ml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던 거죠. 위에와 아래가 10의 6승 차이. ppb라는 건 10의 9승이어서 마이크로리터 per 세제곱미터라는 것이 ppb가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는 오존이 원래 이만큼이 있는 실내 공간 내에 있는데 복사기를 사용하면 오존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오존이 발생되는 것이 3시간 30분 뒤에 나온 양이 있을 테니까 그 양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오존과의 합을 통해서 발생되는 오존의 양을 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걸 ppm 단위로 얘기하라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원하는 게 ppb 단위니까 첫 번째 현재 오존 농도 도가 있으면 얘 단위를 뭐로 바꿀 거냐면 ppb로 바꿀 거예요. 얘는 지금 0.15 ppm이라는 거가 있으니까 이 ppm 단위를 ppb로 바꿉니다. 1 ppm은 10의 3승의 ppb였던 거지.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요? 150의 ppb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이거랑 두 번째 3시간 30분 뒤에 복사실 오존 농도를 알면 좋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초당 3시간 30분 후 오존 농도 ppb 얘 단위는 뭐와 같다? 마이크로리터 퍼 세제곱미터와 같다. 그래서 6.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그램이 퍼 세크 초당 이만큼의 배출량이 있네요. 그런 오존 복사기를 쓴다고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얘가 있는데 어디에서? 200세제곱미터의 용적을 갖고 있는 방 안에서 됐나요? 그 다음에 요거 세크 단위인데 3시간 30분이니까 저는 3.5아워로 할게요. 3.5아워 그러면 1아워 3.600세크로 만드시고 자,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미터 단위는 됐죠. 요거 됐고 요거 됐다고 이거는 끊어졌고 얘만 질량의 단위만 뭐로 바꿔야 돼? 부피로 바꿔야 돼. 그럴 때 쓰는 게 밀도 쓰시면 된다는 얘기. 그래서 위에 22.4ml에 오존이니까 5가 3개잖아요. 그래서 48mg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잘라졌고요. 밀리리터를 마이크로리터로 가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리터가 1 마이크로리터입니다.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96 ppb가 나오네요. 196 마이크로리터 퍼 세제곱미터.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ppb와 같은 거지. 이거랑 그래서 현재 원래 발생하고 있던 거랑 3시간 30분 뒤에 발생할 양이랑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죠. 그 값이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346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. 이렇게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것도 괜찮은 문제예요. 자, 그 다음에 10번. 네, 10번은 용량비로 CO가 45, 그 다음에 H2가 55, 전체가 100인 이런 혼합기체가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. 각 성분의 그러니까 CO와 그 다음에 H2 각 성분의 중량의 백분율을 구하래요. 그래서 W per W 그러니까 밑에도 무게 단위, 상단부에도 무게 단위.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첫 번째 CO의 weight per weight 이거의
퍼센테이지라는 건 지금 무게로 산정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분자량을 가지고 무게로 산정할 수 있죠. 그런데 혼합된 기체이기 때문에 이 둘의 함량 곱하기 각각의 분자량으로서 전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. 그 얘기 뭐냐면 산식은 이렇다는 거지. C1 그 다음에 M1 이렇게 할까요? C1 M1 플러스 C2 M2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얘의 분자량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함량 두 번째 수소라든지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두 번째의 분자량 그 다음에 함량 이렇게 만들고 또한 그 중에 일산화탄소 것만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다 얘기야. 그러면 얘는 0.45%가 있는데 이 안에 분자량으로는 28짜리가 일산화탄소 0.45 곱하기 28 이거에다가 플러스 0.5 곱하기 2죠. 네. 이러면 혼합되어 있는 물질에 섞여 있는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중량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게 CO가 나올 거라고. CO는 얼마가 나오냐면 91.97이래요. 여기 곱하기 100 하셔야 되겠지? 퍼센테이지니까 91.97이 나옵니다. 두 번째는 사실은 수소는 똑같이 만드시면 되는데 함량비가 전체가 100이었기 때문에 전체 100에서 이거 빼면 나오긴 나와요. 8.83인가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거에 1은 일산화탄소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지금 수소는 마찬가지로 하시는데 0.5 곱하기 2 네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하면 이 값이 8.83인가? 가 나올 겁니다. (03) 이 나오겠네. 8.03. 네, 이렇게 해야 답이 되죠. 그 다음에 2번 기체 혼합물의 분자량은 그랬죠. 그러면 이게 결국 이거예요. 혼합물에 갖고 있는 이 전체 혼합물 중엔 CO가 45, 그 다음에 H2가 55 있으니까 각각의 부피만큼 그 다음에 분자량하고 곱한 값의 합산 자체가 분자량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나오는 문제. 네, 그래서 나머지는 교재 해설을 좀 참고하시죠. 넘어가죠.